나갈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지금 뭐 내란 재판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재판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뭐 조사에서 띄엄띄엄 부르고 사실상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상민 전 진짜, 행안부 장관이에요. 이분 저는 상당한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계엄 지시서도 자기가 받아놓고 뭐 저쪽에서 보니까 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보이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상민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에 허석곤 소방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24시가 됐다고 해서 무작정 단전 단수하면 안 된다. 이건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만 단전 단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건물에 사람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단전 단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향, 한겨레, 예? MBC, JTBC 그리고 이제 뉴스공장 이렇게 이게 이제 경찰 투입해가지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다 할 필요는 없고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진실 보도, 사실 보도하는 언론을 문제적 언론사라고 보고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만 단전 단수를 해서 피말리려고 했던 거 아닌가. 동료로서 얘기하세요. 네,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 게,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 국회에서도 비상계엄 해제한 직후에 지하실에서 단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대규모의 지금 하지만 이 국회의 지리를 잘 몰랐던 이들이 지하만 꺼진다는 사실을 몰라가지고는 실패했던 것인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허석건이 이제 청장이 이제 그런 식이 따르지 않아가지고는 생기지 않았던 문제인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 가지 그 우연과 그리고는 중대한 결심들을 통해 가지고 오게 됐는지를 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상민이 제대로 수사받고 처벌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 이게 어려운 수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안 되는지에 좀 답답한 지점들이 있고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걱정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조은석 특검이 줄줄이 불러야 되는 게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그다음에 법제처장 이완규,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박성재, 그렇지 않습니까? 민정수석 김주연 다 불러서 수사해야 된다. 게다가 외환 혐의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외환 혐의에 대한 부분은 아예 수사를 안 했습니다. 이제 군에서 거기까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국무회의 할 때도 국무부 차관이 지금 외환 혐의 들어가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그리고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일이 벌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외환 혐의도 분명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사실 이상민 진술부터 얘기하면은 사실 꽤 기교적인 진술을 한 것 같거든요. 한국일보 보도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은 엄청 연구해서 한 결국은 말이에요. 단전 단수를 하되 마치 경우가 있게 하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본인의 죄책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내란의 책임을 대통령한테 떠넘기면서도 본인은 역할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처벌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싸게 받기 위한 방책이 아니었나 싶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진술이라고 생각하고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끝입니다. 중간에 먼저 나가기는 했지만은 윤석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요. 심지어 이태원 참사 사실은 누구까지 처벌받아야 됩니까? 이상민 장관이 분명히 법대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그 절차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비단 내란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책임을 물어서 응당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아마도 이제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개문 발차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은 아마도 우리 김용현의 석방 문제로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괴로움을 겪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란 주범이 이렇게 재판받는 와중에 밖으로 나와서 활보하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이제 내란 특검에서 1차적으로 제가 볼 때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윤석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네. 그리고 비화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을 따지게 되면서 네. 아마도 노상원과 김용현을 1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법대에 또 다시 올리지 않을까라고 싶고 그런 걸 계기를 통해서 김용현이 아마도 다시 한번 법의 단죄를 받고 재구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26일 날 나와도 김용현 다시 구속시킬 거다. 내란 조만간. 특검의 1차 목표는 예. 김용현의 신병 확보일 겁니다. 아마도. 김용현의 신병 저는 그렇게 확보다. 생각하고 그게 아마도 예.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부분, 계엄의 여러 가지 모의 과정에서 수첩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적나라한 만행들 예.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네.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구증해서 아마도 이제 그 조은석 특검이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하는 그 시점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보니까 막 어마어마해요. 그 특검보들이 그리고 부장급들이 막 갔는데 보니까 형사 5부장, 3부장, 4부장, 뭐 반부패 부장, 뭐 형사 출신들이 싹 깔렸어요. 특수통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사 속도를 분야별로 상당히 낼 걸로 보이는데 예. 두 기자님께서는 내란 특검의 1호 소환자 누가 될 걸로 보십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소환할까요? 네. 저는 아까 연장선에 노상원을 가장 먼저 부를 것 같아요. 노상원을. 기본적으로 특수본도 예.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인데 예. 결국은 입을 열게 하는 것도 검사의 기술 중에 하나고 그게 아마도 이제 태생적으로 배태된 부분들도 있는 건데 그 조은석 그 특검이라든가 지금 진용된 특검보들 면면을 보면은 네. 그런 부분에 피의자 입을 열게 하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노상원을 제일 먼저 불러서 그런 부분들을 증명하고 그런 과정 속에 김용현까지 다시 한번 네. 재구속을 노려보는 그런 예.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양분할머니 그 같이 일한 근무연이 있는데 네.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해달라 했더니 이제 칼제비다. 네. 예, 상당히 칼을 세게 쓸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은지 기자는 누구 제일 먼저 부를 것 같으세요? 임팩트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물론 수사에 ABC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낮은 단계에서 올라갈 것으로 보이긴 네. 합니다만은 수사 임팩트를 본다면 한덕수를 가장 먼저 부르는 게 한덕수. 예, 예. 그러니까, 정무적인 조언이 예. 되겠네요. 지금. 예, 의미가 어찌 있다라는 정치부 생각이 기자와 검찰 기자의 차이가 있네요. 여기는 수사 중심으로 여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 보시기에. 예. 새로운 사람이 예. 새롭게 나와서 어. 이야기를 한다. 예. 그리고 이미 CCTV가 확보되어 그렇습니다. 있다는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쵸. 사실 뭐 이렇게 수사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부른 다음에 뭐 영장을 실질 말지까지는 판단의 영역이긴 하겠지만 네. 부르고 나서부터는 수차 이제 기소하는 시간의 네. 타임라인이 있으니까 예. 뭐 한덕수가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군요.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령관들 말고 지금까지 안 보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좀 불렀으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대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대목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조은석 특검이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은 외환유치죄에 네.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을 이유로 해서 장소도 이제 서울고검을 그러니까요. 택한 걸로 네. 보이는데 실제로 전쟁을 획책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예. 그리고 그걸로 유지하려고. 유지하면서 영구집권을 꿈꿨다라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다면 야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요. 예, 용서할 수 없는 예. 범죄를 저지르고 끊임없이 거짓말로 그냥 눈 뜨고 앉아서 그렇죠. 계속 뭐 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했다는 둥, 뭐 아무 황당무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않았다는 둥, 예. 뭐 내가 언제 뭐 그런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했던 것들이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